자, 이번에 볼 것은 이 보부상 조직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보부상 조직은 이제 정부가 정치를 동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권을 이제 줬죠. 이 조선 시대부터 이제 보부상은 간상으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부상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처지가 이제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 자구책으로 예, 조직을 만들었고 이게 전국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 볼 때는 뭔가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일들을 보부상들이 인제 대신 해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보부상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줬고요. 그래서 이제 갑오개혁 이전까지 보부상 조직을 정부가 조직을 했는데 이게 처음 만든 게 보부청이에요. 보부청은 예전에 이 보부상 조직이 보상 조직하고 부상 조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걸 통합을 해 갖고 정부가 인제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만든 게 보부청이고요. 이 보부청이 인제 1883 년에 해상공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이 해상공국은 갑신정변 때 인제 그 정강 내용에 해상공국의 어떤 독점권을 폐지하자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리국도 이제 이름을 바뀌어요. 그래서 갑오개혁 이전에는 요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은 정부의 어떤 이제 그 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특혜를 받는데요. 이제 독점권을 얻었고요. 일반 상인들로부터 시장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자, 근데 이런 그 독점 체제가 상당히 비판을 받게 되니까 갑오개혁 이후부터 이제 계속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오개혁 때는 폐지가 돼, 상리국이. 그리고 이제 상리국 대신에 인제 뭐냐면 상무회의소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국협회 이런 것들이 이제 출연되죠. 어 한국중앙총상회. 그래서 인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한국협회인데 한국협회는 종전의 상리국하고는 좀 조직 규모가 달라요. 일단 상리국은 모든 보부상들이 거기에 조직 가입돼 있는 정부기관에 가입돼 있는 이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이제 시장세도 이제 부과될 수 있고 독점권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국가 내에 있는 관리 기구예요. 보부상 관리 기구예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보부 한국협회는 인위 단체야. 자기가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한 거 아니면 마는 거야. 그리고 전국적인 뭐 조직망도 갖추고 있지 못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상리국처럼 뭐 독점권이나 시장세 같은 징수 권한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협회가 인제 그 당시 동료협회하고 인제 갈등을 빚을 때 고종한테 이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예전의 상리국을 다시 복사해 달라." 이런 요구였거든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이에 인제 뭐 1910 년대 이후에 이제 보부상 조직은 볼 건 없고요. 예. 그래서 상리국하고 한국협회, 해상공국 정도만 이름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예. 그리고 넘어가서 어 한계를 보면 '근대적인 어떤 상인단체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예. 자,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대규모 탄압을 받았다. 요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철도의 자주적인 부설 노력을 인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일본이 인제 그 간선철도를 인제 막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간선철도를 어떻게든 일본과 함께 같이 만들려고 했지만 잘 안 됐죠.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지선, 간선이 있으면 그 옆에 인제 그 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짤막하게. 이 지선철도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력은 했지만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인제 일본의 그 철도의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자주적으로 인제 철도 부설 노력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인제 09 년도하고 18 년도인가요? 그때 한 2번 나왔어요. 요 관련돼 가지고. 자, 내용을 보면요.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치적 주도권 확보 및 경제 침탈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철도나 전신선을 장악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인제 잠정 합동 조간에 보면 철도와 전신선
부설권 탈취를 명시했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경부선 장악하고 너일 전쟁 부분은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응했는데, 일단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대한철도회사, 뭐 뒤에 서북철도국 이렇게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됐죠. 일단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했어. 게다가 너일 전쟁 때 일본의 부속권을 양도했고요. 그리고 인제 국내 철도 규칙을 만들어서 철도 부설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려고 했고, 철도사 관청을 또 설치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하고 목표 사이에 이제 철도 부설을 했지만 이거조차도 잘 안 됐다. 계획만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또 서울과 개성 사이에 또 철도를 부설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잘 안 됐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서북철도국의 총장으로서 누가 활동했냐면 이용이라는 사람 있죠. 이때 이제 강무개혁기 때 뭐냐면 일종의 그 재정을 담당했던 보부상 출신 이용익이 그걸 좀 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다 안 됐어요. 예. 노력은 했지만.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민간 차원의 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경의선을 만들 때 대한철도회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양수해 갖고 만들려고 했던 건데, 요게 인제 박기종이 만든 대한철도회사가 있어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의선 철도 부설을 시도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결국 실패했고, 결국엔 간선이나 지선이나 다 일본 애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X자형의 어떤 서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철도망이 일본에 의해서 구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구한말 화폐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구한말 화폐 정책은 두 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두세 번 나왔나? 하여튼 되게 중요해. 음. 그래 갖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인제 좀 있거든요. 자, 일단 인제 화폐 정책에서 인제 볼 게 뭐냐면, 강화도 지역에서 부속 지역이었던 조일 수호 조교 부록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를 유통시켰는데, 이때 인제 일본 화폐는 주로 인제 은본위에 입각한 거죠. 일본은 처음에 은본위였다가 나중에 근본위 태환제도로 바뀌게 돼요. 이건 이제 영국에 의해 영향을 받은 건데, 하여튼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전환국을 설치했죠.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던. 전환국은 오늘날 조폐공사하고 비슷한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전환국을 이게 아니라 되게 각 간청에서 인제 뭘 만들었죠. 뭐 주전도감이라는 간청도 있긴 했지만 거기에 독점권을 가지고 인제 화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각 간청에서 이렇게 찍어내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인제 화폐의 질도 품질도 관리가 안 되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전환국이 인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전환국이 중국 아문에 인제 들어가면서 그 밑에 들어갔던 이제 조직이 전환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제 전환국 관련된 내용 이제 좀 보면, 음 목적은 재정 위기를 보완하고 문란해진 통화 정책을 이제 정비한 거다. 그래서 주 업무는 화폐를 발행하는데, 요때 이제 은본위 체제였기 때문에 갑오 개혁 이후부터는 은본위 체제였잖아요. 그러는데 은본위 체제에서는 이제 보통 은환을 많이 반영했는데, 은하는 아주 극히 이제 소수고 대부분은 이제 보조화폐였던 백동화를 주로 이제 많이 만들었어요, 백동화. 근데 이 백동화를 너무 많이 찍어낸 거야. 그래서 백동화 인플레이션의 인제 원인 중에 하나가 전환국에서 백동화를 많이 찍어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외국인 고문조차도 이렇게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 버리고 그냥 백동화를 막 찍어 놨죠. 그래서 인제 요게 백동화의 남발과 위조, 거기에다 일본에서도 또 백동화를 자체적으로 찍어내죠. 그래서 이런 등등 해서 국내 통화량이 급증됐고 화폐 가치가 폭락하여 물가가 폭등했다. 이걸 이제 보통 백동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의인은 조선사의 근대적 화폐제를 도입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했지만, 일본인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타가 개혁하면서 폐지를 했고, 이 뭐냐 지폐를 조폐를 만드는 그 화폐를 만드는 곳은 인제 제은행이 담당하게 되죠. 자, 해관세 설치해 볼게요. 자, 그 당시 이제 해관세를 왜 설치했냐면 그 조미수 통상 조약,
또는 개정된 조율통상 장정 이외에 관세 자주권이 회복됐잖아요. 물론 합정 관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한계도 있겠지만 자 이때 인제 해관을 설치했어. 왜냐면 그 당시에 모든 물동량은 그 해관을 통해서 수출입이 인제 이루어지니까 해관을 인제 설치하고 해관사를 설치했어요. 예. 해관세를 인제 뭐냐면 징수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그런데 해관을 설치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관세를 이제 징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통립교수통상사무관과 총세무사에서 중앙에서 인제 각 대항자의 감리와 세무사에게 지도하고 그렇지만 이건 명분일 뿐이고요. 실권은 누구한테 있었냐면 외국인들이 있어요, 외국인들. 그래서 이게 초창기 때는 청나라 정부가 인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운영은 했지만 세금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는 일본 사람이 했어요, 일본 사람이. 예. 일종의 아웃소싱을 줬다면 되네요. 아웃소싱. 외주화를 줬죠. 자 그러다가 청일 전쟁 이후에 특정국이 장악하지 못하다가 너일 전쟁 이후에 일본 애들이 이제 운영권과 수세권을 다 장악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 인제 청정부가 운영하고 일본이 세금 징수할 때 이때 일본 애들이 엔화를 인제 뭐냐면 관세로 이렇게 내는 것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인제 유통을 좀 더 촉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관을 인제 해관을 해관세를 징수할 때 그 당시 엔화도 이렇게 징수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신시가패 조례를 보겠습니다. 신시가패 조례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뒤에 신시화폐 발행 장정이 있는데 약간 이름이 비슷하죠. 예. 근데 인제 여기는 조선 정부가 했던 거고 요 신시화폐 장정은 갑오개혁 때 뭐냐면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한 거야, 일본 정부가. 예. 명목상은 조선 정부가 한다고 했지만 실제 일본 정부가 주도를 했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은 신시화폐 발행 장정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전에 조선 정부에서 신시가패 조례를 공표했어. 이걸 바탕으로 신시가패 뭐냐면 장정을 이제 만들었는데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올해나 문제 나왔던 것이 이 신시가패 조례인데요. 자 배경을 보면 흥성대원군 집권기에 당백정 남발로 뒤이어 청나라 동족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인제 있고 또 방호전이 발행을 했죠. 그래서 화폐 제도가 문란해졌어. 그래서 인제 '안 되겠다.' 조선이 이제 새로운 근대식 화폐 제도 도입을 구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식 화폐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자 내용을 보면 은화를 본위 화폐로 하고 은본위 제도죠. 그래서 은을 기준으로 해서 금과 동의 기준이 정해지는 거고 그다음 은화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화폐로서 백동화 같은 동화를 이제 보조화폐로 한다. 그러니까 뒤에 했던 신식화폐 발행 잔정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 그래서 요번에 뭐 신식화폐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식화폐 발행 잔정을 생각해 갖고 답을 생각해 갖고 써도 그냥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내용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환국 이외에 다른 곳에서 화폐 주식을 부여하며 위조 혹은 고의도 신식 은과 동화를 훼손한 자가 있으면 모두 사유에 따라서 처벌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인제 사유주의라는 것은 개인적 화폐를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제 뭐랄까 위조 지폐 화폐를 만드는 거죠. 지금 위조 지폐 만들면 강하게 처벌받죠. 자 그래서 이 국가가 인제 화폐 주조를 총관리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실시 과정을 보면요. 조선 정부는 이와 같은 조례에 입각해 그러니까 신식화폐 조례에 입각해서요. 어 230,000여 하늘 액수에 달하는 각종 신식화폐를 주조했고 이때 주조된 화폐는 5냥은 은양, 1냥은 은하, 그다음에 이전 5푼 백동화, 5푼 적동화, 1푼 항모화 이렇게 있죠. 그렇지만 이제 화폐 주조는 일제히 약속 어기고 화폐 발행을 필요한 지금의 양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중지됐고 신식화폐 조례조차도 폐지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책을 인제 계승해 가지고 개정해서 일부 개정해서 일본 주도로 이제 만든 것이 신식화폐 발행 장정이에요. 예. 장정. 예. 그래서 신식화폐 발행 장정은 그 앞에 있는 신식화폐 조례의 내용을
거의 한 99% 이어받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은분위 제고, 그다음에 1번 화폐 전국적 유통 들어가 있고, 보조 화폐 이제 백동화 반영이 있는데, 요게 심시화폐 발행 장치에 좀 추가된 것이 뭐냐면 일본 화폐 전국적 유통망, 요게 있어. 그 내용을 보면요. 여기 밑에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화폐를 5 등급을 하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은하가 본위가 돼요, 이것도 은하가. 그런데 이제 보조화폐로서 이제 보조화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항동 있고 백동 있고 적동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인제 뭔가요? 백동이죠, 백동. 원래는 은화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은화 자체가 은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백동화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백동화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니켈과 구리의 합금으로 만든 거야. 근데 이거조차도 많이 만들고 함량이 떨어지면서 악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새로운 화폐를 이제 발행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외국 화폐를 이제 섞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는데, 자, 이때 이제 이 구정이 있죠.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일본 엔화가 있죠.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개항장 중심으로 이제 사용됐는데, 이것이 전국화되는 계기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백동화가 이제 많이 찍어내면서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남발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일본인들이 백동화 인플레이션 그 백동화 제조 기구를 사들여 갖고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선을 보내는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동화의 가치가 하락됐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밑에 사료가 있죠. 여기 좀 보시면 알게 되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 이제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 정부는 신식화폐 발행 장제를 발표하고 나서 은화와 보조화폐를 찍어서 발행했지만 재정난으로 은행의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본화인 은화보다 쉽게 발행할 수 있는 보조화폐인 백동화를 대량 유통시켰다. 백동화는 엽전처럼 동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니켈을 압인해서 이제 주제인데, 이건 좀 약간 설명이 잘못됐어요. 예. 동하고 니켈이 합금이에요. 예. 합금이에요. 요거 좀 수정해 주시고. 자, 백동화는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것 외에도 일본과 조선 상인들이 우리나라 일본에서 개인적으로 위조하여 유통시켰다. 대장으로 이제 유통되자 백동화의 실제 가치가 동전에 명시되어 있던 포면 가치보다 훨씬 떨어져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켜 물가를 폭등시켰다. 브라운 총세무사, 그 당시 이제 그 재정 지출과 전환국 업무 총괄을 했던 그 사람인데, 고종에게 백동화 남발을 건의하고 백동화 남발을 건의하 그러니까 백동화의 남발의 위험성을, 백동화 남발의 중지를 건의하고 하죠. 예. 중지를 건의하고 백동화 주주를 뭐냐면, 예, 이게 뭐랄까, 백동화 남발의 위험성을 건의하고 하는 게 위험성. 문제점을 건의하고, 그다음에 백동화 주주를 통제로 하자. 고종호 브라운을 총세무사에서 해임하고 이용익을 전환국장에 임명해서 화폐 주주를 장악하여 백동화를 계속 발행해서 물가 폭등을 가속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폭등을 가속화시킨 걸 교과서에서는 일본 애들이 백동화를 널리 보급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 조선 정부도 문제가 있어요. 막 찍어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자, 그래도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세계적인 추세가 근본위 화폐 제도, 근본위 태환 제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이 그 당시 은본위 국가였다가 그 당시 이제 19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근본위 태환으로 이렇게 전환됐어요. 그래서 금을 이제 중앙은행에 일치시켜 놓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지폐를 발행하는 거죠. 지폐나 동전 같은 것들을 발행하는 게 근본위 태환 제도인데, 근본위 태환 제도가 이제 있으려면 일단 중앙은행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 존재가.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금이 어느 정도 비축해야 돼. 뭐 중앙은행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금을 비축하는 게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가지고 일본은 이제 1897 년부터 근본이 태안제도 바뀌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노력은 했어. 예. 그래 갖고 인제 그 화폐 조례라든지 중앙은행 조례, 태안금권 조례 이런 것들을 해 갖고 근본이 태안제도를 전환을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금이 인제 부족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했고 그것을 이제 누가 했냐? 제일은행에서 했다. 메가드 화폐 개혁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들 그 밑에 있으니까 화폐 조례 관련된 내용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일은행권 확산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일본이 이제 근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니까 98 년이 아니라 97 년인데 자 하여튼 일본 엔화의 국내 유입이 금지되고 너일 전쟁 이후에 군포를 사용하면서 인제 확산됐다. 그래서 인제 이때 제일은행권이 인제 뭐냐면 1902 년에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너일 전쟁 이후에 군포로서 활용됐는데 군포라는 것은 그 당시 일본군이 물자가 필요할 때 일단은 그냥 강제 뺏으면 많이 많으니까 일단 군포를 줘요. 앞으로 너희들 인제 일정한 시기 동안 이제 보관할 그러니까 그 너가 나한테 물건을 주면 그 대가로 이 군포를 주고 이 군포를 어떤 특정한 시점에 주면 나중에 어 돌려주 보여주면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군포를 쓰는데 군포를 제일은행 걸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제일은행 건이 그 일종의 화폐 나중에 일본 애들이 돌려줄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준 거기 때문에 일종의 화폐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은행 건이 화폐로서 널리 유통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전쟁 기간 동안 약탈을 그냥 무량증 할 수는 없으니까 물건을 강제로 징발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돈을 주겠다는 약속 증서인 군포를 주고요. 그리고 그 군포를 가지고 있으면 일정 시간일 때 그걸 다시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군포에서 제일은행권을 줬고 이 제일은행권이 바꾸기 이전에 이미 이제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일종의 동전으로서 지폐로서 인제 화폐로서 기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널리 확산됐고요. 결국에는 메가더 화폐 개혁 때 본위 화폐를 인제 사용했다, 제일은행권이. 그래서 1905 년부터 해서 1910 년까지 예 11 년이죠. 그까지 본위 화폐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폐 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다음 근대 문물 수용과 근대 문화의 이제 형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예. 자 근대 시설의 수용에서 인제 수용 내용들이 쭉 정리를 해 놨는데요. 교과서에도 이게 되게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 나온 것 중에 뭐 그 전환국 정도만 나왔는데 앞으로 다른 것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요 부분에. 자 하여튼 80 년대 신사 유랑다, 영성사, 보빙사 등의 파견에 의해서 근대 시설이 적극적으로 수용됐는데 이때 인제 내걸었던 인제 논리, 수용의 배경이 됐던 이념은 동도석이죠. 동양의 가치관과 서양의 기술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도서기의 이념을 통해서 이런 근대적 시설이나 우편제도, 교통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자 인쇄 시설로서 인제 방문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한성순보가 요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강인사에서 인제 최초로 인제 뭐냐면 그 서류 출판을 하는 그런 것들 민간 출판사가 만들었다는 거. 자 방문국은 정부가 만들었던 기구예요. 원래는 인제 급진 계열파들이 운영했다가 그 나중에 인제 이모군란 때인가 갑신전변 때 불타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인제 만들어져서 원공계파들이 그 뭐냐면 운영했던 곳인데 요 방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만들어져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한성순보가 인제 방문국밖에 없어졌다가 급진 그 갑신정비 이후에는 한성주보로 다시 만들어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근대적 무기로서 기기창, 영성사가 돌아오고 나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다음에 보빙사의 영향을 받아서 우정국이 설치됐는데 갑신전변 때 잠깐 중단됐다가 을미개혁 때 다시 부활됐다. 그다음에 인제 있고 교통시설로서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이 노량진과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에서 만들어졌고 그 경부선, 경의선 그다음 전차가 만들어졌는데 한성전기회사 이렇게 인제 만들었어요.
노면철도죠. 지금처럼 인제 이렇게 지하나 위로 들어가는 위에서 인제 올라가는 그런 철도가 아니라 노면철도, 궤도철도로서 인제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철거됐지만 미국이나 그런 데는 있어요. 이런 노면철도가. 그래서 이제 한성전기회사에서 만들었는데 한국시하고 미국의 콜브란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이게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홍콩 다음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은 철도는 있었지만 전차는 없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있고 통신 시설도 전신과 전화가 있다. 전신은 청해회에서 인제 서울과 인천 전신이 가설됐고요. 나중에 인제 그 내용은 청나라가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한테 넘어가죠 이게. 그다음에 전하는 경복궁 내에 처음 가설됐다고요. 그래서 인제 궁궐과 서울 시내 민가에 가설됐는데 요거 예전에 한번 소재로 한번 영화 나온 적이 있어. 이때 인제 누구예요? 김구가 사형 선고 받고 인제 사형 집행 직전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 당시 고종강제가 구해 줬다. 뭐 그 내용인데 전화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전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역사적 팩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김구의 백범일지에만 나오고 다른 기록에는 전혀 다른 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100% 좀 믿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예전에 한번 관련된 영화가 시험 문제 나왔어 요게. 시험 문제가 아니라 저기 영화로 나왔죠 영화로. 자 그다음 서양 건축물도 있는데 뭐 독립문 독립협회가 만들었죠. 프랑스 개성문을 모방했고요. 그다음 덕수궁에 보면 석조동, 러시아 공사관, 세브란스 병원, 명동성당 이런 등이 있고 자 서양 건축 관련된 내용은 임용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 한국사 능력 검증에는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 서양식 건축물 관련돼서. 그래서 인제 공부하실 때 관련된 인제 뭐 그림을 사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뭐 서울의 도로 하천 정비, 전등이 가설됐고 특히 이때 인제 청계천 같은 것들이 정비됐어요. 그래서 이제 청계천을 정비하고 뭐 하수도 정비되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의료 시설 같은 게 있는데 자 이게 상당히 좀 나는데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특히 인제 통감부, 총독부 요 시기 때에 식민통치 합리성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뭐 일제 통치 하에 있을 동안 뭐냐면 유아 사망률이 낮아졌고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 않냐. 다 이게 통감부와 총독부의 의료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식으로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줬다." 이런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상당히 여기에 좀 신경을 썼어.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의료법이 널리 보급되고 예방 접종하다 보니까 유아 사망률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일제 병탕 당시에 뭐 2,5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광복 후에는 이제 뭐 한 3-4천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죠.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을 보면 강혜원인데 강혜원은 이제 정부의 지원으로 알렌이라는 사람이 세운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야. 나중에 이름이 제주모로 바뀌었는데 이 알렌은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선교사 출신의 의사예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중에 미국 공상 서기관이 되고 미국 공사까지 됐던 사람인데 우리나라 이권을 많이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군산 강산이 이제 그 강산권 있죠? 예. 그런 것도 이제 팔아먹 넘기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인제 하여튼 이 제중어는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까지도 이제 치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서양의 어떤 의술을 보급하는 데 크게 멀리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설립한 병원 중에 국립병원 강제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인제 지석영이 인제 뭐냐면 우두법을 실시했다는 거. 그다음에 대한의원이 있는데 정부가 설립된 국립병원인데 요거는 이제 정부라고 하지만 통감부가 설립됐다고 보시면 돼요, 통감부. 그래서 의학, 약학, 상파, 뭐 간호과를 두고 의료 요원을 양성했고 그러니까 병원이면서도 의학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해위원이 있는데 대한의원의 인제 뭐냐면 지방의원 지방 지 그 그 위원 지방의원이 자해위원이야. 그러니까 대한의원의 부속 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주, 청주 등 전국 각지의 근대식 국립의료원을
설립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뭐냐면 통감부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 시기가 이제 통감부가 통치했던 시기니까. 그다음 우두교기라고 해서 이제 그 지석영이 우두법을 널리 했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천연두가 그 당시 유아 사망률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이제 유아 사망률을 이제 올려놓는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주요 지방을 설치했는데, 자 이게 보급하려고 할 때 여기도 문제가 많았어. 이건 이제 일반 사람이 이제 의도적으로 그 뭐냐 조선 사람을 소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 그 영국에서 처음에 그 우두법이 도입될 때 그 당시랑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 갖고 반대도 심했다고 그래요, 이게.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병원들이 만들어졌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병원을 만들었어요. 이 강화원도 인제 선교사들 알렌이 만든 건데, 이 선교사들이 왜 이렇게 병원을 만드냐? 선교 목적이야.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제 은혜로움을 전파시키는 목적에서 이런 이제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 성경책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자기 설교하고 그 전파할 때 그 보통 어 안진뱅이나 그런 사람들 일어서게 하고 눈뜬 그러니까 장님을 눈뜨게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쳐주잖아.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아 그 하나님의 힘이 되게 강하다.' 그렇게 느끼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그 기독교 같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치유해 준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교 목적으로 기독교 병원을 운영했다. 자 제일 유명한 게 세브란스 병원인데, 세브란스 병원은 앞에 이제 강혜원이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제중원이 다시 세브란스로 이름을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인제 미국 세브란스가 인제 세운 병원인데, 자 그래서 이제 제중원이 인제 뭐냐면 여기에 강혜원을 흡수 통합한 방식으로 인제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세브란스가 여기 했고, 제중원은 강혜원을 통합해 가지고 세브란스가 인제 그 어 자기 병원을 통합해 갖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세브란스가 종전에 있었던 제중원을 그 자기 병원과 통합해 갖고 만든 게 세브란스 인제 병원인데, 예 이게 인제 의료 보고에 크게 기여했죠. 예. 그리고 나중에 연희전문대학교하고 합쳐져요. 이게 이제 연희전문대학교하고 세브란스가 병원이 합쳐져서 여기가 연세대 된 거죠, 연세대.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뭐 예수병원, 동상병원 이런 것도 있고요. 의학구가 정부가 의학교를 설립했는데 서양의 의술을 전문적으로 익힌 의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인제 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의학서를 번역하거나 유학하거나 서양의 어떤 이제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예비 단계 의학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여기는 의사를 이제 배출하는 학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세요. 예. 자 이런 근대 시설의 의미를 보면 긍정적으로 볼 때는 편리하고 선진적인 시설의 도입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개선했지만,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인제 이런 철도, 도로, 전신들이 일제 침략 전쟁 침략에 이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이권 침탈이나 침탈과 연결된 측면에서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인제 뭐냐면 이렇게 그 근대 시설을 이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차관을 많이 도입했잖아. 그래서 인제 이 차관을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를 예술화시켰고, 근데 의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일본이 인제 공격했거든요. 나름대로 인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통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서양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어떤 기독교를 보급할 목적으로 의학을 이제 근대 의학을 널리 보급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언론기관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언론기관 활동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거 부분에.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먼저 살펴본 이제 그 언론기관이 한성순보예요, 한성순보. 자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뭐냐면 언론기관이죠. 예. 그래서 예전에 언론기관들은
독자적으로 있지 않았고 정부 내 3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언간 기능이 이제 담당을 했는데 그 당시 갑오개혁 때 그런 기능들이 이제 그 기구들이 폐지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간에서 이제 담당을 했는데 그 가독이로서 인제 그전에 한성수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인제 한성수보는 갑오개혁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자 그 창간은 박용호 등 급진계파들이 인제 추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문각에서 만들었는데 순보라는 말 같이 10 일마다 주기적으로 인제 간보를 만들었어. 보통 인제 지금은 주 단위로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10일 단위로 생활했어. 10일 단위로 한 번씩 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보가 이제 발행을 됐다. 그래서 인제 순 한문체고 대시사와 신문물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러다가 인제 갑신전변 때 그 방문각이 이제 불타 없어지면서 잠깐 폐지됐다가 다시 인제 한성주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져요. 예. 이 한성주보는 앞에 한성순보는 그 급진계파들이 운영한 반면에 한성주보는 원공계파들이 운영했어요. 원공계파들 입장 올 때는 괜찮죠. 왜냐면 자기도 인제 뭔가 자기의 입장을 좀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보니까 한성주보를 이제 만들었는데 자 한성주보는 이제 한문 혼용체고 북한문 혼용체죠. 예. 최초 상업 광고가 개지됐다. 어. 그래서 인제 있고 재정난으로 방문국이 폐지되면서 폐간됐다. 방문국은 이제 갑신전변 때 불타 없어졌다가 다시 복귀되다가 여기에서 항성중보도 인제 한성주보를 발행을 했는데 방문국이 이제 폐지되면서 한성주보도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성순보는 가독의 시기 때 그러니까 정부에서 담당했던 언론기구들을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는 그 가독의 시기 때 만들어졌던 그 신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독립신문을 볼게요,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이제 서재필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이 발행한 독립협회 기관지로서 출발했죠. 그 최초의 근대적 일간지로서 순 한글판이고요. 띄어쓰기를 인제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띄어쓰기가 된 것이 요때부터다. 그러니까 원래 한문에는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도 쓸 때도 띄어쓰기가 없었어. 그런데 그 띄어쓰기가 안 되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이 많죠. 예. 그래서 아빠가 그 방에 들어가신다는 걸 띄어쓰기가 안 되면 아빠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국문보급에 인제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문판이 가능됐죠. 그래서 그 사면 중에 한 면을 영문판으로 가능됐어. 그래서 한국을 올바르게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자유민국 운동과 국민 계몽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회사 설립이라든지 상품 서적 등에 대한 상업 광고를 게시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제 독립협회 해산 후에 계속 운행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였던 아펜젤로와 엘버닌이 운영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돈 때문에 경영 부실 때문에 폐간을 했죠. 1899 년에. 예. 자 그다음에 대한매일 신보를 보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예 되게 중요해. 구한말 시기 때에 제일 많이 팔렸던 신문이 대한매일 신보예요. 이 대한매일 신보. 그리고 제일 저항적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저항적이고 제일 많이 팔렸던 이유가 뭐냐면 사장이 조선인이 아니라 영국인이죠. 영국인 사장 베델이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항의적인 어떤 신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창간은 영국인 베델이 창간했다. 베델이. 그래서 이 베델은 인제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뭐 조선에 와 갖고 뭐 신문을 이제 발간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 당시 너일 전쟁 당시에 그 당시 런던 데일리 뉴스의 특파원으로 이제 처음에 왔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 이 양키탁하고 위기투합을 해 가지고 뭐냐면 대한매일 신보를 인제 만들지 그래서 일본이 인제 그 당시 신문지법을 통해서 이게 막 그 신문 발행을 통제하고 그랬는데 요건 통제를 못 했어. 예. 왜 이제 그 신문 발행을 막지 못했냐면 일단은 그 대한민국 신부가 사장이 베델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 영일 동맹을 맺고 있었기는 상황에서 영국이 발행을 막을 수도 없고 통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영국이 치해법권과 영사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이 베델을 함부로 잡아서 처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제 요런 이유 때문에
일본이 이 신문 발행을 제대로 이제 발행을 막지 못했고 발행 후에도 간섭을 잘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그거 외에도 또 항시의 지원도 있었어요. 항시의 어떤 재정적 지원. 그래서 예전에 일제가 실행 신문 발행을 막지 못한 이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요거 쓰시면 돼요. 예. 그 배대를 중심으로 그때 물어봤기 때문에 배대를 중심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활동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영일동맹 때문에 검열을 면제받고 주필 양기탁이 1인 불가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여기 들어오지 마라." 게시하고 나서 박은식과 신채호 등이 항해 농조를 펴면서 을사조약 부인 친선을 하고 의병 활동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의병 활동 같은 이제 일본 침략을 공격하고 서양문을 소개했다. 그래서 의병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이 다른 신문과 좀 다른 거야. 예. 다른 신문과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인제 일본 애들이 인제 하도 의병의 활동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그러니까 인제 그 당시 배대를 치안 문란 혐의로 이제 뭐냐면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영사재판권이 영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한테 압력을 들여서 영국이 그 당시 배대를 와 가지고 이제 치안 문란죄로 재판을 했어요. 그때 인제 그 원고가 왜 뭐랄까요? 원고하거나 피고하거나 그 당시 인제 그 피고가 배제이 되고 원고 고발인이 인제 뭐냐면 그 일본 통감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엔 영국도 일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인제 저쪽 홍콩이나 그런 데 가서 감옥살 좀 하고 인제 돌려보냈거든요. 자 하여튼 그래 갖고 인제 있다. 그러니까 국제 보상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거기에다가 인제 또 뭐냐면 예전에 한성신문에서 그 유명한 시일러 방송대국 있었잖아요. 시일러 방송대국은 한성신문에 게재하자마자 뭔가 곧바로 정산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한성신문을 통해서 시일러 방송대국을 본 게 아니야. 이걸 인제 누가 게재했냐면 여기 그 대한매일신보에서 그 시일러 방송대국을 게재했어요. 그 시릴라 방송되고 여기에 게재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많은 사람들은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시릴라 방송되고를 봤다. 요거 예전에 한번 수능에서 자문 얘기했다가 오답을 했고 복수 처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에다 시릴라 방송되고를 보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대한매일신보 보면서 시릴라 방송되고 보는 사람 맞죠? 근데 이걸 오답으로 해놓은 거야, 오답으로. 맞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한성신문보다는 이런 게 해서 대한매일신보에서 오히려 실려 방송대국을 많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한성신문을 보겠습니다. 한성신문은 당후 어떤 개신 유학자들이 발행한 중류지로서 인제 주로 이 중류지라는 것은 인제 중간 약간 유식한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이들은 각 국학목 혼용지로서 장지연의 시일라 방송대국이라는 논설과 을사조약의 심화의 기사로서 을사조약을 폭로하는 그런 기사들을 인제 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인제 80 일간 정가를 매겼어. 그때 정가를 때릴 수 있었던 근원은 어 그 법은 신문지법이죠. 신문지법.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요 장지현은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은 초창기 때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요걸 좀 설명하다가 말았네. 예. 폐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건너뛰었네. 대한민국 신보 폐관 관련된 내용을 좀 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대한민국 신보는 이제 배대리 1909 년에 병사했기 때문에 병사했고 1910 년에 개업됐다가 총독부에 매수당해요. 그래서 인제 일제 기간지였던 매일신보로 인제 뭐냐 탈바꿈된다. 그래서 대한제를 빼고 매일신보가 돼서 한동안 이제 총독부 기간지 됐다. 예. 그래서 총독부가 요걸 폐간하지 않고 이 폐간이라고 하지만 일단 인수를 한 거잖아요. 인수해서 대한매일신보는 없어지긴 했지만 매일신보를 이렇게 개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전국적인 복음 유통망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 복음이 제일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버리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색깔을 바꿔 갖고 이름을 바꿔서 매일신보로 해 갖고 속간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예. 자 다시 한성신문으로 돌아와서 한성신문은 국항원 홍용지였고 장지현의 시일날 방송되고 유명하죠.
장지현 같은 사람은 이제 초창기 때 상당히 항일 논조였었어요. 항일 논조. 자 근데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좀 바뀌어. 그래 갖고 친일을 하게 되죠. 그래 갖고 인제 매일신부 있죠. 앞에 그 총독부 기간지에 사설을 싣고 일제를 찬양하는 그런 기사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장정혁의 그 뭐냐면 건국 훈장인가 그걸 이제 줬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탈당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유교 구신론, 구본 신창 이런 것들 주장인데 유교 구신론은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보안회를 지지하고 그렇지만 의병운동을 되게 비판했다. 의병운동을. 그래서 이제 의병운동 비판은 이건 일반 신문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병운동을 호의적으로 본 거는 저쪽 인제 대한민국 신문밖에 없어. 이 신문밖에. 자 그다음에 제국신문이라는 게 있는데 제국신문 기초에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인제 그 이종일, 이승만 등이 이렇게 이승만 이름이 친숙하네요. 예. 순환글 대중지로서 주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계몽적 일간지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인제 보통 보기 때문에 비칭으로 암신문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불렸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침탈에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한 태도와 각종 사회 비리를 비판했고요. 그다음 만세보가 있거든요. 만세보는 천도교의 후원을 받은 오세창이 창간했어요. 일진을 공격하고 주로 이제 뭐냐 여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기타 신문들 보면 뭐 국민신보, 대한민보, 경향신문, 동남일보 등등 있는데 여기에 눈여겨볼 게 이제 뭐냐면 대한민보가 있어. 이 대한민보는 대한협회 기간지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반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신문이었는데 점점 이 대한협회가 친일적으로 바뀌면서 점점 뭐 이렇게 친일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 경향신문은 지금도 있죠. 이거는 카톨릭 교회 기간지 때문에 있는데 그 당시 일제 강점기 때 카톨릭에서는 건들지 못했어. 왜냐면 일본 애들이 인제 카톨릭은 교황이 인제 거의 주재를 하잖아. 거기다 또 이탈리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 동맹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카톨릭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아마 경향신문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이유인 것 같아. 예. 그다음에 인제 뭐 경남일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기타 민족 지도서는 신한민보, 해조신문, 대동공보가 있는데 그중에 좀 눈여겨볼 게 신한민보예요, 신한민보. 예. 이게 이제 미국의 대한인 국민회라는 그 단체가 있죠. 이 대한민 국민의 기간지예요. 이 신한민보는. 그래서 이 신한민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예문에 잠깐 언급됐었죠. 뭐 가정부 관련된 내용 해 갖고 그 임시정부 관련된 그 내용이 있는데 요게 그때 나왔어. 대한인 국민회의 어떤 그 기간지였다. 예.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예. 자 일제 언론 탄압 부분을 이제 좀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인제 그 신문지법을 이제 제정해서 했는데 이때 예국개몽 운동 언론들 탄압을 목적으로 신문지법을 개정했죠. 그 신문지법을 만들고 나서 신문지법 개정을 또 한번 해요. 그래서 인제 초창기 때 이제 신문지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신문을 창간할 때 내부 대신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증금을 납부해야 됐고 발행 정지, 벌금형, 기기 몰수 등을 할 수 있는 벌칙이 있고요. 신문을 발행하기에 앞서 내부나 그 관할 관청에 각각 두 불 납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요 내부 대신에 이제 내부죠 여기. 그래 갖고 사전 검열을 제도화시켜.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요 할판을 뒤집어 가지고 이제 뭐냐면 발행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지면 그 당시 할판 신문이었잖아요. 할판이 있는데 할판을 이렇게 뒤집어 쓰면 이게 인쇄가 찍히지 않고 뒤에 뒷면에 네모 자국이 찍혀요. 이게 일종의 벽돌 신문이라고 인제 하는 그 신문 형태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사전 검열 때문에 그래요, 사전 검열. 자 그다음에 개정신문지법을 만드는데요. 요거는 베델 같은 외국인이 발행한 신문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근데 별 효용성은 없었어요. 왜냐면 영일 동맹이기 때문에 베델 때문에 영일 동맹이 이제 있었죠. 그때 베델을 이제 일본이 개인적으로 건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신문지 개정에 관한 건 해 가지고 여기 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중에 그 외국인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 이제 규제하는 내용들이 인제 있어요, 요런 내용들은.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배대를 겨냥해서 만든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 실시 결과 많은 신문들이 삭제, 압수, 그다음에 발행 금지 이런 것들을 당했다.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제 신문지법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언급했고요. 자 교육 관련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교육, 예 근대 교육. 자 근대 교육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그 시험에 나왔죠.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뭐가 나왔냐면 교육 입국 조서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교육 입국 조서의 방향 관련된 내용이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자 개항기 때 근대 교육은 그 크게 보면 동도서기야. 예 크게 보면. 그래서 동도서기였는데, 다만 제2차 갑오개혁 때는 일본의 감시 하에 이제 일본식 충효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강조했죠. 충효. 그래서 이것이 교육 입국조서에 반영됐죠. 그래서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고요. 그리고 인제 다시 인제 뭐냐면 아가판천 이후에는 동도서기로 다시 돌아가. 예. 그래서 이제 구분 신청을 바탕으로 동도서기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한말 때 이제 그 개항기 때 교육 방향은 동도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도서기. 예. 그리고 잠깐 뭐냐면 2차 가보개혁 때 예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초기 때 내용을 볼게요. 기본 방향은 동도서기, 그리고 정통적 유교 이념과 서구의 실용 지식 관련된 월스트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제 간민학적으로 처음에 만든 근대식 학교가 원산학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원산학사는 원산이라는 곳이 이제 개항지였잖아요. 그 일본 거주지에 일본 그 상인들이 그 뭐냐면 자기 자제들을 위해서 그 만든 그 근대식 학교를 보고 원산에 있는 이제 그 한국인 그 학부모들이 "우리도 저런 그 교육기관을 만들자." 해 갖고 간민학적으로 만든 신식 한문 교육기관이 원산학사다. 그래서 원산학사도 이 동도서기의 이념에 따라서 경전학습을 통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건 동독이죠. 동도죠. 그다음에 시무. 시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인제 중요한 과제를 다뤄야 할 업무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 인제 그 시대의 어떤 학문? 시대에 맞는 학문?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양식 학문을 얘기한 거죠. 자 시무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인재를 양성하자. 그래서 인제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 흐름을 대처할 수 있는 서양식 학문을 이제 공부하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게 서기죠, 서기. 자 그다음에 이제 정보 개혁을 보면요. 서구식 교육과 정통 교육을 동시에 존중하는 동서교적 개혁인데, 자 서구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동문학이나 유경고등 같은 근대적 학교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정통 교육을 강화하죠. 성균관을 정비하거나 서당 교육을 강화한다. 서당 같은 경우에는 조선기 때 꼭 과거 시험을 목적으로만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기본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초등교육 역할을 했었고,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많이 들어와서 인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서구식 교육을 수용해서 관련해서 이제 학제와 교육 내용을 국내 서구 교육 수용과 관련하여 학제와 교육 내용을 국내에 소개했는데, 자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인제 관리학교가 그 유교 동문학이죠. 그래서 동문학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동문학이 인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주로 영어 강습이에요. 그 후에 동문학이 폐지되고 나서 만든 것이 유경공원이에요. 예. 유경공원은 상당히 근대적 학교로서 큰 역할을 인제 했는데, 이때 인제 누가 들어왔냐면 헐버트가 들어왔어, 헐버트. 헐버트. 헐버트는 그 처음엔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인제 들어와서 이제 교사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선교사인데 유경공원의 공원 교사로서 초빙돼 갖고 거기에 인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당시 고종 황제와 이제 친밀해지면서 고종 황제
칙서도 그 미국 대통령에게 이제 전달해주고 헤이그 만국평화를 계획하고 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이제 뭐냐면 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권이 박탈된 후에 이제 다시 미국에 돌아갔다가 나중에 강복 후에 우리나라 다시 들어와요. 86년 그러니까 86세 고령으로 1949년에 한국에 이제 방문했는데 이때 서울에서 사망해요. 그래서 이제 모비가 지금 양화진에 있는 이제 그 외국인 그 묘지에 있는데 거기 그렇게 적혀 있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다. 이 글귀가 적혀 있는데 상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이 헐버트 단상이에요. 헐버트. 그래서 보통 이제 서양인들을 이제 좀 나눠보면 구한말 때 활동했던 서양인들을 나눠보면 좋은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놈이 있고 나쁜 놈 이렇게 세 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좋은 놈 누구냐? 좋은 놈은 헐버트.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베델 이런 사람들이고 이상한 놈은 멜렌도프가 좀 이상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원래는 중국의 어떤 그 뭐냐 공무 왔는데 중국 배신하잖아. 하여튼 이렇게 있고 나쁜 놈은 알렌. 그다음에 스티븐슨. 음. 근데 스티븐슨은 알렌보다 더 악독하죠. 쳐 죽일 놈이죠. 그래서 했는데 이 좋은 놈 중에 하나가 이 헐버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헐버트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200 이렇게 잠깐만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 동문학사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고 그다음에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근대적 관리학교로서 1883년에 파월의 서울에 세운 동문학사가 최초였고 이거 외국어 번역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동문학사는 이제 중국에서 세워진 학교가 있어요. 이 동일한 이름이 비슷한 학교가 있는데 요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진 학교인데 자 이것의 외국어를 가르쳤다. 그 1886년 그 당시 그 현지관료나 고급 자제들을 근대 교육을 위해서 유경공원이 만들어졌고 이때 이제 헐버트 등 외국인 교사들이 초빙돼서 수학이나 자연과 역사, 정치학 등을 가르쳤다. 이렇게 있고요. 자, 헐버트 관련된 내용 볼게요. 헐버트는 그 당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됐고 유경공원에 초빙되어 있고 외국어를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그 교과서가 있어요. 삼인필지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이 삼인필지는 좀 암기해 두세요. 예. 그래서 삼인필지는 순한글 써서 세계 각국의 지리와 역사, 풍습, 정치 제도를 소개했던 것들인데 헐버트는 고종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이게 을사조약 관련된 내용이죠. 을사조약에서 부당성을 적은 고종황제 친서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 국무장관 대통령 만나려 했으나 미국 정부의 비협조적으로 실패했다. 그 당시 이제 미국은 시어드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대통령인데 시어드 루즈벨트는 상당히 친일적인 사람이에요. 일본을 되게 좋아했고 한국을 상당히 이제 좀 약간 낮게 봤죠. 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인데 주먹 한 번 이렇게 남이 쳐들었는데 주먹 한 번 그 뻗지 못하는 그 주먹 한 방을 이제 뻗지 못하는 주먹 한 방 날리지 못하는 그 나라는 도와줄 필요 없다. 그래서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예, 하여튼 그다음 1907년에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특사를 파견할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이제 고종은 이제 이상설, 이준, 이희종 같은 특사를 임명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했다. 이때 이제 헐버트는 특사들보다 먼저 헤이그에 도착하여 한국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국고피탈 이후에 미국에 돌아왔다가 나중에 1949년에 86세 나이로해서 서울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헐버트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당교육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사회 운영의 근본은 유교에 두고 조선 후기 이래 항통사회 내부에서 성장했던 서당 교육을, 요때 서당 교육은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치는 이제 교육이에요. 계량서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서당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법제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초등 교육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문학은 이제 멜렌도르프의 건의를 받고 이제 했죠. 이상한 놈 중인 멜렌도르프.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를 간습하려고 영어를 강습하는 그 목적으로 했는데, 요건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한 2-3년 갔다가 없어지고 동문학 대신에 유경고원에서 이제 영어를 이제 배우게 하죠. 그때 이제 유경고원의 대표적인 이제 졸업생 중에 하나가 이완용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갑오개혁 때 교육개혁을 이제 보기 전에 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21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는 21 번이에요. 자, 갑오개혁 때 인제 항로왕후를 설치하죠. 그래 갖고 예전에는 이제 주로 예부와 예부에서 외교와 학교 업무를 같이 봤는데, 항로왕후이 만들어지면서 독립해 나가죠. 그래서 외교, 교육, 문화 사업을 총괄했던 예조와 달리 교육 행정을 이제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소학교나 사립 사범학교 설립 방침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국가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유교식 교육만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걸 벗어나서 이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근대 국민을 양성하거나, 아니면 또 그 근대적인 어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갑오개혁 때도 전반적으로 이것도 동도석인데 약간 예의적이 있었죠. 제2차 갑오개혁 때. 자, 제2차 갑오개혁 때 일본의 간섭이 본격화되면서 동도서기적인 어떤 기틀이 뭐냐 무너져요. 대신에 뭘 인제 했냐면 서구식 시종과 일본식 충요만 강조하게 돼.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요. 그래서 그 근대 국민 교육 국민 육성을 목표로 강조하고 동도에 해당하는 정통 교육의 의미가 빠지게 됐다. 근데 여기서 일본식 충요라는 거 뭐냐. 자, 요건 뭐냐면 일본도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성리학 중에 그 성리학의 어떤 위계, 질서,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것들만 받아들여. 그래서 그 전국시대 때 인제 전쟁기 때 그런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극상이 많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제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충이 곧 호가 되는 거야. 효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그 절대적인 거죠. 어.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싫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충은 효보다 상대적인 거야. 왜냐하면 왕이 왕답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반정을 통해 쫓아낼 수 있어. 왜냐하면 성리학적 가치가 충보다 더 위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상대적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충은 성리학적 가치관은 보다 좀 아래로 보고 충은 상대적으로 접근한 데 반해서 일본은 어떻게 보냐면 포로같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나를 바라본 것처럼 군주도 똑같이 바라봐라. 나라도 똑같이 바라봐라. 이게 절대적인 거잖아. 충도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을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절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절대적이고 천륜인 것처럼 너와 군주와 국가의 관계도 천륜이고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충과 효를 일치시킨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 군주나 대통령이 잘못하면 명분과 의리가 안 맞으면 문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군주나 대통령이 갈아치운 역사들이 있죠. 민중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근대 이후에. 근데 일본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 까라면 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충과 효를 절대적으로 봤기 때문에 효를 효와 같이 충을 연결시켜서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일본식 충효를 강조했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이 예전에 한번 그 요때 그 뭐냐면 뭐야 이게 어 그 입국 교육 입국 조서가 낼 때 인제 관련된 내용 나올 때 이제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이때 일본이 이제 교육 입국 조서를 공표했고요. 그래서 일본인 고문과 박용호 같은 친일 관료들이 그걸 주도를 했죠. 그때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서구식 시온과 일본식 충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인제 교육 입국 조서 내용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렇지만 일본의 영향력이 상실되고 나서 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동도서기로 인제 돌아가게 됐다는 거. 예. 그 이후 인제 아가파천 이후에는 거의 동도서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당시 2차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다시 동도서기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잠깐 인제 을미기억 때 뭐 이렇게 교육 관련된 내용을 인제 있는데, 이때는 뭐 교육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아가팔천 이후부터는 동도서기로 다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도서기가 전반적인데 잠깐 2차 갑오개혁 때 일본식 충효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교육입국조서에 반영됐다는 거. 그 외에 인제 박용옥 내각이 물러나고 나서 뭐 을미개혁 이렇게 부분에 있긴 있지만, 그때는 뭐 교육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까 건너뛰고, 아가파천 이후에는 완전하게 인제 동도서기 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인제 요때는 뭐 중학교 성립하고 성균관도 정립하고, 그다음에 상호학교와 외국어학교 같은 관립학교도 설치하고요. 등등 이렇게 있고, 한성중학교가 개교됐죠. 우리나라 최초의 중등 교육기관이라고 보는데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당시에 인제 여러 인제 학교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학교들을 인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학교들은 인제 크게 세 가지 인제 케이스가 있어요. 예. 하나가 이제 뭐냐면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족 사학 입장에서 예국 개몽 운동 입장에서 만든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학교가 있어. 예. 그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관리학교 전문 학교가 있었는데, 자, 민족 사학자들이 만든 학교들은 주로 인제 뭐냐면 근대 교육을 일종 민족 교육 인식하고, 그리고 또 일종의 민족 그런 주권 회복의 어떤 투쟁 방법으로 인식했죠. 그러니까 교육을 교육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접근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민족의 어떤 정통을 확인하고 예국심을 강화시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대성학교, 뭐 오산학교, 보성학교, 진명여학교, 숙명여학교 이런 학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성학교는 오늘날 이제 고려대학교의 이제 전신이고, 그다음 숙명여 여학교는 숙명대학교 관련된 내용이죠. 그다음에 인제 뭐 그 직명여학교, 지금 직명여고가 있고 그럴까요? 근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선교 목적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는 유교식 사고를 타파하고 서양 문화를 보급하고 주로 인제 선교 목적을 한다. 그러니까 반일적인 성격은 별로 없어요. 예. 선교사들 자체가 그렇게 일제 강점기 때나 뭐 그때 뭐 독립운동에 별 관심이 없었어. 예. 그래서 인제 반일보다는 선교 목적이 돼서 만들어진 학교인데, 자, 배재학당, 뭐 이화학당, 경신한국, 정신여학교, 숭실학교. 자, 이화학당은 이제 유명하죠. 이화여대 이제 전신이고요. 배재학당은 지금 배재고등학교 있나?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숭실학교는 오늘날 숭실대학교의 전신이죠. 그래서 숭실학교는 원래 평양에 있다가 6.25 전쟁 이후에 인제 서울에서 와서 새롭게 건립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관리학교들이 있었는데, 관리학교는 한성법학교, 뭐 보성전문학교 있는데,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학교가 전문교육이니까 관리학교는 한성법학교고요. 보성전문학교는 이 보성학교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리학교는 한성법학교만 한정되고 있고, 전문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법이나 의학교육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관리학교보다는 전문교육이 더 낫겠네. 예. 이렇게 전문교육.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내용이 있고, 여기에서 인제 관리학교, 사립학교 이렇게 나누고 이제 교육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관리학교, 사립학교 나오는데, 요게 간에서 만드는 거죠, 간. 주로 인제 간에서 만드는 교육의 목적은 근대 기술과 지식을 수용하는 데 써. 근대 기술과 지식을 수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근대 국민 국가 어 육성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 사립학교는 특히 이제 대하 지식인 민족 사학 하고 관련돼서 있고, 그다음에 선교사들. 그래서 앞에 이제 민족 사학 입장에서는 예국개몽 운동이라든지 했던 거고,
선교사들은 선교 목적으로 인제 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인제 사립학교가 만들어지니까 그 일제가 탄압을 하죠. 이게 사립학교령이야, 사립학교령. 그래서 사립학교령의 내용을 보면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 통제 를 이제 일일이 하게 되고, 그 역사 시간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인제 독자적인 역사 교과서 편찬도 금지시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사립학교령이 여기 부분이고, 그다음 교과서 통제와 학회령 같은 것들이 여기죠. 예. 여기. 그래 갖고 사립학교의 모든 것들을 통제했다. 교과서조차도 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사립학교의 교사 자격도 명시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령에 따라서 많은 학교가 인제 폐교 조치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인제 5천 개 있었던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령에 따라서 거의 뭐 2,250 개로 감소됐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사립학교령하고 그다음 교과서 도서 및 학회령을 통해서 사립학교를 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인제 그 대학이 설립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식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국대학이잖아요. 이건 대학교 자체에서 인제 만든 거고, 대학교 자체 대학교는 아니지만 그 학교 안에 대학 커리큘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그 고등학교 안에 이제 방통고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교가 있으면 그 안에 대학 학부를 설립했어. 대학 커리큘럼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인제 또 자체적으로 대학 운영을 좀 했는데, 숭실학교 안에 그 대학부가 설치되고요. 대학 커리큘럼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다음에 이학과 경신학부에도 한국에도 대학과 설치됐다.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은 뭐냐면 독립된 대학 기관을 얘기한 거고, 최초 대학부, 대학 커리큘럼은 그 기존의 학교에서도 일부 운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대학교가 이렇게 이제 대학부가 운영됐지만 1차 조선경영이 공포되면서 모든 대학교를 금지시켜 놨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국사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그게 어 좀 있는데, 이거 제가 좀 이따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좀밖에 안 남았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일제강점기거든요. 일제강점기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오늘 강의 들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